안녕하세요. 닥터심입니다. 자, 오늘은 인공지능 AI, 챗GPT 다 비슷한 애들이죠. 이것이 의사가 된다면은 현재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됐잖아요. 그러면 뭐 인간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도 바로 그 사람 만날 수 없잖아. 그럼 인공지능 의사한테 진료 받는데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해. 그러면 그걸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죠. 근데 인간의 장점은 병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수술이나 이런 치료도 나중에 찾아가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인공지능은 현재는 이제 육체가 없잖아. 그쵸? 그렇기 때문에, 영상 진료는 되지만 실제로 가서 진료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. 그러나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은 인간하고 똑같아진 인공지능, 로봇, 안드로이드가 생길 것이고, 그것이 실제로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은 인간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. 과연 인간 의사가 인공지능 의사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심이 실제로 챗 GPT랑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이것이 요즘 핫한 챗 GPT effect for treatment of COVID-19. 코로나19에 피라미스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답변이 yes라고 하네요. 네, 이런 근거까지 들어주고 있어요. 다시 물어봤어요. 팍슬로비드에 대해서 근데 한번 물어봤습니다. 코로나19에 어떤 효과가 있냐 하겠더니 최근 연구에서 80% 이런 얘기, 70% 이런 얘기를 쭉 해요. 중증화 위험이 58% 감소, 사망도 46% 감소 요거거든요. 또 보여줬어요. 젊은 사람한테 효과 없다는 이런 걸 65세 미만에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. 또 사과를 해요.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? 예, 꽤 자세히 알고 있어요. 한국에 있는 개인 병원을 가지고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다.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이슈들하고 흥미있는 연구 결과들을 쉽게 설명해서 전달한다.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도 있다. 이 정도면 꽤 정확합니다. 아르테미신이라는 것은 피라맥스에 만든 아르테미신의 전구 물질이에요. 이것은 정상세포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으면서 다른 항암제들의 어떤 약제 내성을 극복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.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암 중에 효과가 있는가? 백혈병, 머리에 있는 뇌암, 그 다음에 간암, 위암, 그 다음에 유방암, 폐암, 대장암, 그 다음에 림포마, 혈액암 중에 하나죠.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, 그 다음에 헤드넥, 두명부암, 그 다음에 얼블레더 여기 캔서, 그 다음에 이제 인두암, 그 다음에 골암, 그 다음에 식도암,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암들, 신경이 생기는, 그 다음에 팬크레아스, 췌장암, 그 다음에 오바리, 난소암, 피부에 있는 멜라노마, 그 다음에 전립선 이런 애들에 굉장히 많은 암에 결국 거의 모든 암에 다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항암제 민감성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죠. 그래서 아르테스네이트하고 전통적인 항암제를 같이 쓰게 되면은 전통적인 항암제의 항암 효과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. NK셀의 효과를 강화한다. AI는 뭐라고 정리를 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. 그래요. 증거가 있어. 아르테스네이트가 이 증거가 있다. 항암 효과의 증거가 있다. 아르테스네이트. 닥터심이 아까 찾아낸 거랑은 좀 다른 종류의 기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인간 의사가 AI 의사보다 진단 치료에 더 잘하는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했더니 현재까지 AI 기술이에요. 현재까지 AI 기술은 도와주는 정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다. 걔가 어떤 원인 불명의 병으로 자꾸 죽어가고 있고 피검사를 해도 수의사들이 진단을 잘 못해요.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특이한 병명을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가지고서 다시 다른 수의사한테 갔더니 그 수의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했더니 진짜로 나았다는 얘기가 제가 봤거든요. 그 인간 고유의 장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? 닥터심은 사실 그러는 거를 분석적으로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으려면 결국 AI랑 합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 전에부터 이제 이런 실험들이 있었어요. 뇌에 칩을 박아서 사지마비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보자. 그렇죠? 이게 뇌에 칩을 박는 그런. 이 원리가 뭐냐 하면은 뇌는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경은 전기랑 화학 물질이다.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전기에 주목을 한 겁니다. 이 돼지에다 이렇게 심었더니 돼지 움직임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거를 움직이게 조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원숭이에다가 칩을 심어봤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?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움직이게 이런 걸 따라하게 만듭니다. 그러다가 이 원숭이가 나중에 보면 여기 줄이 끊어져 있습니다. 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생각만으로 따라합니다. 아예 진짜 생각만으로 이 게임을 해요. 원숭이가. merge라는 표현을 합니다. merge. 통합이 돼야 된다. 통합이 돼야 된다. 아직까지는 허가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언젠가 이제 아마 허가가 될 겁니다. 인공지능과 결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신체에다가 칩을 박는 방법 말고는 사실은 더 나은 대안이 없습니다. 현재 인간이 AI 결합한 상태에서 AI를 한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. 거기에 키는 전 여기 있다가 봐요. 전기로만 이루어진 생물체가 아니라 이런 화학 작용으로도 이루어져 있다. 그러니까
디지털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날로그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아날로그라는 얘기는 끊임이 없는 거예요. 근데 디지털은 딱딱 끊깁니다. 정보에 손실이 생겨요. 컴퓨터를 이길 수 있고 결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날로그 화학 물질이 스냅스에서 이게 퍼져 나오는 이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. 딱떠심의 견해입니다. 딱떠심이었습니다. 딱떠심.